장학일 TV에 좋아요, 구독.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국민 여러분, 장학일 목사입니다. 오늘 장학일 TV에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성과, 이것을 제가 3시간에 걸쳐서 계속 3번에 걸쳐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기타 성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일에 대해서 잘 보도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좌편향된 언론으로 인해서 보도되지 않는 거예요. 그간에 대통령이 일하는 것이 상당히 긍정적인 것들이 많거든요. 효과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은 나쁘다는 것만 얘기하지 잘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지 않습니다. 나라가요, 잘 되려면 자꾸 지도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해줘야 일을 더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식들을 키우는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자꾸 나쁜 것만 얘기하면 그 자식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아니, 나무도요, 좋은 말을 들으면서 자란 나무는 예쁘게 자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막 욕을 하고 나쁜 말을 하면서 나무를 키워보면 그 나무가 삐뚤삐뚤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할 때 격려해주고 위로해줘야 되는데, 언론이 이렇게 지금 병이 들었는지 제대로 보도를 안 해요. 빨리 이진숙 그 방통위원장이 빨리 복직이 돼서 나라의 언론을 바로잡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기타 성과를 보게 되면, 유엔 총회 연설, 각국 양자회담을 했잖아요. 2023년 9월 18일부터 23일 4박 6일 동안 뉴욕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유엔 총회 연설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41개의 나라의 정상들과 릴레이 양자회담을 계속 갔습니다. 물론 이때 2030년 부산 그 엑스포 세계 박람회 유치 홍보도 했지만 물론 안 됐어요. 그렇지만 이때에 그 모든 정상들과 41개국의 나라의 정상들과 대화를 하면서 진솔하게 대한민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당시에 만났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해외의 언론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가치 외교, 그 다음에 세일즈 외교를 높이 평가했다. 그러니까 이분이 와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물건을 많이 구입할 수 있도록 세일즈 외교를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외교 그 해외 언론들은 보도를 했는데, 국내 언론은 뭐라고 보도한지 아십니까? 예산만 최대로 쏟아부은 보여주기식 외유성 순방이라고 보도를 했어요. 보십시오. 해외의 언론들이 보도한 것하고 국내 언론이 보도한 걸 보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냥 해외 언론들은 상당히 가치 외교를 했고 세일즈 외교를 잘했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예산만 축내고 그냥 보여주기식 외유 순방만 했다. 이거는요, 문재인이가 그런 짓 했지 절대적으로 이 윤석열 정부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을 했죠. 2023년 9월부터 11일까지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그리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인도 총리인 나렌드라 모디와 정상회담도 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방산, 경제, 첨단 제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주산업 등에 대해서 같이 협력을 하도록, 최대 협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회의를 통해서 중국 수입 의존도를 많이 낮춰놨고, 그 다음에 중국의 경제 보복에 일본과 미국과 일본과 공동 대응을 하는 일을 다 구축해놨어요. 이렇게 성과를 잘 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나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런
그 정상회담 한 거에 대해서 해외 언론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외교 정책 노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구체적 성과가 나타났다. 대중관계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국내 언론은요, 중국과 러시아 외교에는 신경 안 쓰고 일방적 이념 외교 한계에 도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 무엇을 위해서 보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익을 위해서 보도하는 것인지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70주년을 기해서 동맹을 강화했습니다. 성과에 보면 한국, 미국, 일본 협력 강화에서 중국 측의 태도에 유화적으로 변화됐어요. 그동안에 한국에 대해서 중국이 그렇게 그냥 멸시하고 말이죠. 일개 대통령이 가서도 삶은 정말 무시해버리고 그 혼밥을 했잖아, 혼밥. 중국에 가서 혼자 밥 먹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를 희망한다는 한국 외교부의 발언을 존중한다는 중국 외교부의 입장이에요. 우리가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강화되니까 중국이 한국과 같이 하자고 꼬리를 내리잖아요. 한미연합훈련 실전훈련 강화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굉장히 강화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핵 능력 업그레이드 시켰다. 그래서 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굉장히 높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해외 언론은 핵 사용해서 한국의 중심 역할 부여했다. 핵 사용하는데 한국의 중심 역할을 부여했고 미국이 한일 관계가 정상화된 거에 대해서 주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만 북한의 핵 도발 위험은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이렇게 해외 언론이 보도했는데 국내 언론은요. 윤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등 이념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 역사와 자존심을 다 팔아먹은 21세기 친일 부역자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사실 대한민국을 견고하게 하는데 그냥 대통령만 움직이면 비판을 하기 위해서 친일 부역자입니까? 지금 이게 한미일 공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진출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6일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 이사국 진출을 확정했고요. 그 다음에 1996년부터 97년, 2013, 14년에 이어서 세 번째로 우리 11년 만에 안보리 재진입했고 180개국의 지지를 얻어서 우리나라가 안전보장 이사의 비상임 이사국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사우디와 40조 MOU 체결을 했어요. 2022년 11월에 사우디와 경제 40조 규모의 MOU 체결해서 26개의 프로젝트 관련 한국 기업들과 계약을 했죠. 사우디 비전 2030이 있는데 초대형 미래도시, 네옴시티 등 제2의 중동 붐을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사우디가 한국의 그 초대형 미래도시를 위해서 40조를 투자하고 한국에 협력을 요청하게 됐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일을 참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2년 동안 제가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결론적으로 보면 통계로 본 2주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해서 이 평균 고용률이요, 역대 최고 69.2%. 일자리를 줘서 회사가 다 거의 그만큼 일이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69.2%가 평균 고용률이 역대 최고로 가져왔다 하는 거고요. 더 놀라운 거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노사분규가 많습니까? 이 한노총이나 또 민노총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여튼 노사분규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우리나라의 국토부 장관으로 했던 원희룡 장관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들어서고 하면서 우리나라의 그 노사분규가 말이죠. 2015년 이후에 가장 낮은 9일밖에 안 돼, 9일. 평균 9일. 최저일수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사분규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고 있는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2022년 기준으로 해서 방위산업 수출,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170억 달러로 역대 최대로 수출을 하게 되었고요. 외국인 투자 유치액이요, 2023년도에 얼마나 투자 유치를 했느냐. 그러니까 나라의 국방력이 튼튼해지고 안전하니까 해외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와서 327억 달러를 유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렇게 큰 일을 하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계급여 지원 금액이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월 최대 21만 3천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13.2% 인상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이렇게 올려주게 돼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안정을 갖게 했고요. 그리고 그 원전 설비 수출이 4조 원에 달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총 105건을 22년 5월부터 23년 12월까지 원전 설비 수출한 게 4조 원을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합리화시켰습니다. 그 종부세 부과액을 많이 낮춰놨죠. 그 문재인 정부 때 이 집값을 많이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종부세를 상당히 많이 올려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정상화 궤도로 합리화시킨 거예요.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023년도에 1.5조까지 이렇게 낮췄던 것을 보게 되면 국민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가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노인 일자리 제공을 전체 노인 인구의 10%로 상향시켰어요. 그 이 정도로 윤석열 정부는 하여튼 노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가도록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윤석열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은 지금 대륙붕에 이제 시추했거든요. 시추 이제 들어갔는데 첫 시추를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 가스나 석유가 나온다면 윤석열 정부 때 어마어마한 국가의 그 경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온 국민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륙붕 석유 개발 산업, 가스 산업 이것이 시추가 된 것이 꼭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 뭐 대가 정확하게 다 밝힌 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제가 살펴봤습니다. 제가 4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2년 6개월 동안에 대한민국을 안정되게 잘 정치면 정치, 경제면 경제, 그 다음에 외교면 외교, 그 다음에 이 우리나라의 수출이면 수출 산업 경제까지도 이렇게 힘을 쓰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내 정치에 있어서 야당이 너무 강하고 협력하는 것도 없고 여당에서조차 당대표가 대통령을 협력하지 않고 이러면서 정말 외롭게 고군분투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잘 가고 있는 우리 대통령을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우리 모두 힘써서 더 이상 대통령이 국가의 거짓된 정보에 의해서 농락당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이 깨어 일어납시다. 우리 모두 함께해서 대통령이 정말 나라 정치를 잘 이끌어서 남북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함께 밀어줍시다. 그동안 귀한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시면 장학일TV의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우리 장학일TV를 많이 들어와서 볼 수 있도록 또 이 내용을 많이 퍼날러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릴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